한나라는 전한과 후한으로 나누어집니다. 전한을 세운 이가 유방이며 중국을 두 번째로 통일한 나라입니다. 전한과 후한의 사이에 왕망이 세운 신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왕망은 한나라 왕실의 외척으로 황제를 독살하고 스스로 황제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하지만 무능한 왕망의 집권으로 백성들은 도탄에 빠지고 나라는 큰 혼란에 휩싸이죠. 전국에서 밀란이 일어나고 반란군이 일어나 결국 신나라는 건국 15년 만에 멸망하게 됩니다. 이 신나라 멸망의 결정타를 날린 것이 23년 6월 벌어진 곤양 전투로, 이 전투는 자그마치 왕망의 43만 대군과 반란군 9천 명이 벌인 전투로 반란군의 장수가 한나라를 다시 세우고 통산 16대 후한 초대 황제의 자리에 오르는 광무제 유수입니다. 그는 기원전 6년에 태어났는데 한나라 방계 황족 출신이었죠. 유수의 아버지는 남돈 현령을 지낸 유음이라는 사람이었지만 유수의 나이 9세의 어린 나이에 부모가 모두 돌아가시고 숙부인 유양 밑에서 자랐지만 이미 이때부터 행동이 신중하고 격이 있어서 동네 사람들에게 많은 인기를 끌었다고 하죠. 유수는 부지런히 집안의 농사일을 도우며 지내는 중에 20살이 되면서 수도 장안으로 가서 화려한 복장의 직금호라고 불리는 국문을 호위하는 관리를 보고서는 벼슬을 한다면 직금호가 되고 싶다고 하고, 훗날 유수가 아내라 맞이해 황후가 되는 음료화라는 여인을 보고는 아내를 얻는다면 음료화라고 할 정도로 소박하고 평범한 청년이었습니다. 하지만 왕망의 폭정은 날이 갈수록 심해져 갔고 결국 유수의 형 유연이 군대를 일으키자 유수도 동참하게 됩니다. 병사가 잘 모이지 않았던 영릉군에 유수가 합류하고 나서 어릴 적부터 유수의 인품을 잘 알던 사람들이 속속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유연의 군대는 당시 가장 큰 세력인 농민군과 합류를 하고, 이후로도 유씨 형제가 이끄는 군대는 계속해서 신나라 군을 격파하며 완성을 포위하기에 이르렀는데요. 남양군 대부분을 손에 놓은 유연과 유수는 유현을 한나라 황제의 경시제로 추대하여 본격적으로 왕망의 신나라에 맞서기 시작했죠. 그리고 이때부터는 군사를 나누어 여러 도시들을 동시에 공략하기로 했는데, 형 유연은 포위 중이던 완을 계속 공략하기로 했고 유수는 따로 군사를 떼어내 영천군을 침공했습니다. 그렇게 유수는 여러 장군들과 곤양 총릉원 등 영천군의 여러 연들을 순식간에 점령해버렸죠. 한편 황제가 새로 세워졌다는 소식을 전해들은 왕망은 크게 두려워하게 됩니다. 왕망은 급히 대사공 왕읍, 대사도 왕심으로 하여금 각지의 정예 병사 43만 명을 모아서 곤양으로 향하게 하죠. 이때 곤양성을 지키던 유수의 군사는 9천 명에 불과했습니다. 심지어 이들 중 태반은 창칼을 잡아본 적도 없는 농민들이었습니다. 그런 농민군 9천이 신나라 정예주력 부대 43만 명을 상대로 했어야 했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겁에 질려 있었으며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한 장수들도 영천군 공략을 포기하고 도망치자고 주장하기 시작했죠. 그러나 이때 적군을 피해서 도망치면 마침 완성을 공격하던 주력 부대가 적군의 앞에 그대로 드러나게 되는 상황이었죠. 이에 유수는 여러 장수를 설득하여 성을 지키면서 지원군을 기다리도록 하고 그 자신은 결사대 13기를 이끌고 밤을 틈타 성의 남문으로 탈출하여 언연, 정릉현으로 가서 구원병을 모집합니다. 왕심은 압도적인 병력을 과신한 탓에 부하로부터 완성의 포위를 푸는 것이 중요하니 곤양의 수비군에게 도망갈 기회를 주자는 건의를 따르지 않고 성을 공격하나 쉽게 함락시키지 못했죠. 결국 유수는 큰 10,000명의 구원병을 이끌고 곤양으로 돌아왔습니다. 유수가 직접 지휘한 선두 부대의 1,000여 명은 왕망의 군대와 올이 떨어진 곳에 진을 펼쳤는데 왕심은 병력 수천 명을 보내어 공격했습니다만 유수는 선두에서 칼을 들고 적진으로 돌격하여 1,000여 명의 적을 죽이고 왕망의 군대를 물리쳤죠. 이후 유수는 완성이 이미 함락되었다는 소문을 성은 물론 왕망의 군용에도 퍼뜨렸고, 이에 성내의 수비병들은 사기를 얻었고 왕망의 군대는 사기가 흔들렸습니다. 이어서 유수는 3,000명의 결사대를 이끌고 비밀리에 본수를 건너 왕망의 군대 측면과 후방으로 우회하여 강습, 왕망군의 본진을 맹공했고 왕읍과 왕심은
바로 각 부대의 위치를 사소하게끔 명령하고 스스로 만 명의 군대를 이끌고 응전하였습니다. 양군이 격전을 벌이는데 유수가 이끄는 정예 부대가 용맹하게 싸워서 왕읍, 왕심의 군대는 열세에 몰리는데 각 주둔병은 왕읍이 움직이지 말라고 명령하였으므로 아무도 감히 먼저 움직여서 구원하러 가지 못했죠. 결국 왕망군의 중심부는 붕괴되고 왕심은 유수에게 참살당하고 말았습니다. 이 마당에 곤양의 수비군까지 북을 크게 울리며 출성하여 적군을 공격하니 왕망의 군대는 협공에 당황하여 도망을 치다가 폭우가 내려서 불어난 강물에 빠져 죽은 자가 10,000명이 넘었죠. 결국 왕읍은 겨우 수천 명만을 데리고 겨우 낙양으로 도망치고 말았습니다. 곤양 대전을 대학자 왕부지는 후에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한 번의 전투로 종묘를 온전하게 지키고 고지어 천하의 광복을 가져오게 되었다. 광무제는 정말 불세출의 인물이다. 이 곤양 대전으로 인해 유수와 유연의 명성은 크게 높아졌고 백성들은 앞다투어 유수의 군대에 가담하기 시작했으며 신나라의 주력 부대가 괴멸되자 수많은 신하들이 유수와 유연의 편으로 돌아서면서 신나라는 급속도로 몰락의 길을 걷기 시작했죠. 그리고 얼마 안가 유연의 군대는 낙양과 무관성을 함락시켰고 훗날 장안까지 함락시키면서 왕망은 두호에게 죽임을 당했고 그렇게 신나라는 고작 15년 만에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경시제는 유연과 유수가 황제의 자리를 놓고 자신과 쟁탈할 것이 염려되어 부하의 건의를 받아들여 유연을 죽일 구실을 찾아 결국 그를 죽이고 맙니다. 형이 처형되었다는 소식을 들은 유수는 자신의 역량이 부족하여 유현을 대적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즉시 완성으로 달려가 유현에게 죄를 청하고 형 유연이 주고 마땅할 죄를 지었다고 말하며 말 그대로 싹싹 빌었습니다. 그리하여 형이 죽었어도 그는 형 유연을 위해 상복을 입지도 않고 평소와 같이 늘 밥 먹고 술 마시며 유유자적하게 담소를 즐기면서 전혀 상심해 하지 않았던 것이죠. 간혹 죽은 유연의 부하들인 사도부 관리들이 유수를 맞이하여 조문했지만 유수는 그들과 속삭임조차 섞는 걸 삼가고 유연의 처분을 기다릴 뿐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곤양 대전의 상황을 물으면 그는 그것이 모두 장수와 병사들이 힘써 싸운 결과이지 자신은 어떤 역할도 하지 않았다고 말하면서 밤이 되면 그는 이불 속에 누워서 형의 억울한 죽음을 슬퍼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무자비한 유현을 원망했던 것이었죠. 이러한 유수를 제거할 구실을 찾지 못한 유현은 스스로 부끄러워하여 그를 파로대 장군에 임명하고 무신 후에 봉하게 됩니다. 결국 유수를 제거할 구실을 찾지 못한 경시제는 그를 하북 지역에 있던 궁궐 왕랑을 진압하도록 명령했습니다. 하지만 경시제는 유수에게 군사는 물론 보급품도 제대로 주지 않아 반군 토벌은 고사하고 오히려 도망을 다녀야 하는 처지였습니다. 하지만 그런 고생 속에서도 유수의 훌륭한 인품과 영웅적인 면모에 반한 하북의 영웅 호걸들이 계속해서 그에게 모이게 되고 유수의 세력은 점점 커져갔으며 결국 왕랑을 제거하면서 유수는 하북에서 확고한 기반을 마련합니다. 상황이 이렇게 흘러가자 불안했던 경시제는 유수를 소왕으로 봉한 후 모든 군권을 내려놓고 낙양으로 돌아오라 명했죠. 사실상 의도가 뻔히 보이는 책략이라 유수는 황하, 북쪽 땅이 아직 평정되지 않았다며 황제의 명을 거절합니다. 이후 유수는 부하들의 칭제를 하라는 건의에 3번까지 거절하다 4번째에 허락을 하고 황제를 칭하게 됩니다. 낙양을 도읍으로 하는 한나라의 부흥을 선포하게 되죠. 이로써 8년 왕망의 반란으로 문을 닫았던 한나라는 광무제 유수에 의해 후한으로 부활하게 됩니다. 놀라운 것은 그가 황제가 된 것이 만 30세 때였다는 것이죠. 실질적인 창업 군주가 이 나이에 제업을 이룩한 경우는 극히 드문데요. 같은 유씨 한나라를 봐도 고조 유방이 40대에 제위에 올랐고 소열제 유비는 60세에 제위에 올랐으니 고대 사회에서도 이런 일은 거의 없었던 것이죠. 한편 경시제는 당시 장안 일대를 중심으로 약탈과 전횡을 일삼던 반란군 정미군에게 장안성이 함락당하고 사로잡히고 말죠. 유현은
유분자에게 인세와 인수를 바치니 현아는 3년도 안 돼서 멸망을 하고 유현은 후에 목 메어 죽게 됩니다. 경시제를 쫓아낸 정미군도 결국 전행을 일삼다가 광무제에 의해 완전히 평정되고 말죠. 이후 마지막으로 파촉 지역을 장악하고 있던 공손술의 항복을 받아내면서 중국 통일을 달성합니다. 통일 후부터 광무제는 본격적으로 성군의 모습을 보이기 시작하는데요. 한나라를 재건했다고는 하지만 사실 전한과 후한의 사회 분위기는 상당히 달랐습니다. 조세를 기존의 3분의 1 수준으로 감면해 주었고 징병제이던 군사제도 역시 모병제로 바뀌었고 노비 해방령을 여러 차례 내리며 노비를 함부로 살해하는 것을 금했고 매인법과 약인법을 발표하여 인신매매를 규제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민족들의 복종을 받아내어 사방을 안정시켰습니다. 다방면으로 진행된 광무제의 개혁 정책으로 후한의 경제는 급속도로 성장했으며 정치적 사회적으로 안정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다시 한 나라의 부흥을 이룩한 광무제, 유수는 말년에 이르러 풍습과 형기증에 걸려 제외한 지 33년 만에 63세를 일기로 붕어했습니다. 훗날 제갈량은 조식과 논쟁하면서 쓴 글에서 한나라 고조의 개국 공신들은 흔히 광무제의 개국 공신들보다 능력이 뛰어나다는 평가가 있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 광무제가 너무나 위대한 군주였기 때문에 공신들의 능력은 부족하지 않지만 능력이 부각될 만한 위기 상황이 적었던 것뿐이다. 라고 했죠. 관련 일화를 하나 살펴보면 후에 황제가 되었을 때 과거 글공부 같이 하던 친구인 엄광을 찾아서 후하게 대접하고 옛날 얘기를 같이 했는데 그가 옛날에 하던 것처럼 자신을 막대하고 자면서 다리를 올리고 레슬링 기술을 걸어도 전혀 개의치 않았다고 합니다. 근데 나중에 웬 떠돌이 별이 황제의 별을 봄하는 것을 보고 헐레벌떡 달려온 점성관에게 친구인 엄광이 내 배 위에 다리를 올리고 자서 그렇다 하고 웃고 돌려보냈다고 하죠. 함석헌은 이것을 보고 엄광에게 권력에 주눅들지 않는 두 사람의 기계가 있다고 평가했지만 이보다 황제라는 존귀한 지위에 올랐어도 그 지위나 권위에 연연하지 않고 옛 인연을 한결같이 벗으로서 대해준 광무제의 관대함에 초점을 두어야 할 듯합니다. 지금까지 망해버린 한나라를 재건하고 중국의 3대 명군 중 한 명으로 손꼽히는 광무제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